안녕하세요. 엄마의 가드닝입니다. 요즘 제가 구근 영상을 폭풍 업데이트하고 있죠. 앞으로도 구근 영상을 더 많이 올릴 예정인데요. 제 영상을 보고 나도 이번 가을에는 튤립, 수서나 히아신스 심어야겠다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전에 혹시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올 봄에 구독자 중에서 한 분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내용이에요. 고양이에게 구근 식물이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우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고 풀이나 화초를 뜯어먹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잘못 뜯어먹으면 그로 인해서 고양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먼저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식물로 대표적인 것은 백합입니다. 백합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을 일으키는 식물인데요. 백합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잎을 2개만 먹어도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독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줄기와 뿌리에 많은데 이 백합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에도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백합을 건드려서 그 꽃가루가 몸에 묻고 또 그것이 섭취가 되면 그로 인해서 중독 현상이 나타날 만큼 치명적이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백합을 꽃병에 꽂아놨을 경우 이 물을 마시기만 해도 고양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백합은 물론이고 백합과 식물들도 고양이에게 안 좋은데요. 이 백합과 식물에는 튤립, 히아신스, 그리고 은방울꽃이 있습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는 튤립할린 A, 그 다음에 튤립할린 B라는 독소가 있는데 이 독소가 주로 구근에 있는데 이 구근을 고양이가 먹었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하고요. 히아신스 같은 경우에는 리코린, 그 다음에 옥살산 같은 독소가 주로 뿌리에 있는데 이 역시 이 구근을 먹었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방울꽃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백합, 튤립, 히아신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요 은방울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섭취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방울꽃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반려동물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외에 또 위험한 식물에는 진달래나 철쭉 같은 진달래과 식물이 있고 또 수소나 그 다음에 아이리스 같은 식물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튤립 같은 경우는 강아지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튤립은 안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고양이한테 위험한 꽃을 찾다 보니까요. 고양이한테 위험한 꽃을 찾는 것보다 고양이한테 안전한 꽃을 찾는 게 더 빠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고양이한테 안전한 대표적인 식물은 장미꽃입니다. 그리고 굵은 식물 중에서는 프리지어가 고양이에게는 안전하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올 가을에 굵은 식물 키우고 싶었는데 내가 고양이랑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지어를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양이에게 안전한 공기정화 식물도 제가 알아왔는데요. 여기에는 야레카 야자, 그 다음에 피닉스 야자, 테이블 야자, 보스턴 고사리, 그 다음에 로즈메리, 그 다음에 관음죽이 있는데요. 이건 비단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안전한 공기정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물을 한번 들여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S경향에서 안산 온누리 동물 메디컬 센터의 박한별 원장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원장님은 이 외에도 고양이나 혹은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에게 어떤 식물이 위험할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식물을 벽이나 천장에 매달아서 키우는 행잉 플랜트로 키워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행잉 플랜트로 키워보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튤립이나 수소나 그리고 히아신스 같은
같은 구근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 이런저런 독소가 있지만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독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대 복용하면 역시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물의 독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수차례 말했지만 이 식물의 독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진화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주로 천적에게 작용하게끔 발달해 왔지만 이 천적들, 특정 동물들 외에도 범용적으로 다른 동물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도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독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와 그 다음에 부피에 따라서 그 치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어른들에게는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알뿌리가 한두 개 먹었다고 해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어린아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이런 식물들을 다루실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튤립을 심거나 그 다음에 관리할 때 아이가 그것을 만지게 되면 반드시 작업을 한 후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손을 깨끗하게 씻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구구식물 외에도 식물을 만지게 되면 혹은 아이들이 만지게 되면 항상 바로 손발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안전한 가드닝이 되도록 바라고요. 혹시 이 외에 제가 또 추가로 알게 된 정보 같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